최근 들어 병원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비만은 난치성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요. 한 달에 10kg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 너무 순식간에 살이 쪄버리기 때문에 본인도 아주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내원하신 분들 중 올해 21세가 된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 순식간에 찌는 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3년 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을 받고 3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신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몸무게가 계속 증가하여서 현재는 고도 비만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갑상선 약을 먹고 혈액검사상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는 정상이 되었지만 살은 점차 찌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병원에서는 자꾸 몸무게를 감량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냐라고 심지어 물어보기도 하셨는데요. 갑상선은 목의 앞부분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나비 모양의 형태를 띤 내분비샘입니다. 이곳의 역할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몸의 모든 속도를 조절하는 곳인데요. 기초 대사율이나 심장 혈관계의 수축력, 장의 운동 속도, 근육의 수축력, 혈중의 콜레스테롤의 수치,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말 그대로 갑상선의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저하증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의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체중이 쉽게 늘어나고요.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지만 에너지는 늘 부족해서 쉽게 피곤하고 추위를 타고 몸의 중심에서 가장 먼 손과 발이 차가워집니다. 심장 박동 역시 느려지는데요. 신진대사의 속도도 느려져서 장 운동이 느려지게 되니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변비가 심해집니다. 혈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와 두피가 건조해지고 몸이 쉽게 붓습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식사량은 줄지만 대사량이 느려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 목소리가 쉬고 말이 느려지면서 정서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져서 우울증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갑자기 살이 많이 찌게 되고 굶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들의 비만 유형은 2차성 비만에 해당됩니다. 쿠싱 증후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질환의 발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만을 2차성 비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차성 비만의 유형은 근본적인 질환이 개선되지 않으면 쉽게 체중의 감량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의 경우는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량도 줄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죠. 장의 기능이 느려지고 소화 흡수 능력 또한 느려지는 경향이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올라가고 만성 피로로 인해 탄수화물의 중독이 생기기가 쉬워서 중성 지방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 뮤신이라는 물질이 피부에 쌓여서 셀룰라이트의 생성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간단히 4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몸에서 자가 면역 항체가 많이 생기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 호르몬이 세포의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 목의 부상이나 거북목 등으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자체가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잦은 방사선의 노출, 식사 습관의 변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면 무엇보다 에스트로겐, 성장 호르몬, 화학적 합성물이 들어간 음식물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검사를 통해서 체내 근본 체질을 변화시켜서 질환이 개선될 수 있는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